안녕하세요. 작은 눈의 보험구두대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단골 손님분들에게 보험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에게 찾아오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실비보험이 중요하다고 해서 가입하시기는 했는데 이 사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험비를 꼬박꼬박 납부는 하고 있는데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실비보험에 숨겨진 혜택을 비롯해 실비보험에 대해 궁금하셨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실손보험의 어마어마한 혜택. 첫 번째, 자기부담금의 한도. 자기부담금이란 건강보험에서 납부해야 할 전체 금액 중 본인이 책임을 지고 내야 하는 돈인데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납부하였을 때 자기부담금이 20%라면 3천만 원의 20%인 600만 원은 내가 내고 나머지는 돌려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부담금이 한도가 걸려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자기부담금의 한도란 내가 병원 치료를 많이 받아서 연간 총 실비 청구액이 2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초과 금액을 별도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3천만 원의 병원비가 들어 실비 청구를 했다면 내가 내야 하는 돈이 원래 600만 원이라서 총 돌려받는 금액이 2,400만 원이었는데 연간 총 실비 청구액 2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더 오버되었으니 3천만 원 납부 후 2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2,8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죠. 이러한 제도는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경우에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어쩔 수 없이 중단하거나 병원비로 인해 파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자기부담금 한도는 세대별 실손보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잠시 실손보험의 세대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잠시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연도에 따라 1, 2, 3, 4세대로 구분 지어지는데요. 우선 1세대는 2009년도 9월 이전에 판매된 상품으로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은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갱신 주기가 3에서 5년이고 보험료의 부담이 크며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이 상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인상률이 300에서 400%라는 점이 있죠. 그리고 회사나 상품별로 지급 기준이 다르다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2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에서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상품이며 자기부담금 제도는 이때 생겨났다고 합니다. 장점은 보장 한도가 최대 5천만 원이라는 것이고 단점은 자기부담률이 10%라는 점이며 착한 실손 대비 보험료의 인상폭이 크다는 점입니다. 3세대 실손은 착한 실손이라 불리며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되었으며 장점은 1, 2세대 실손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많이 저렴하며 특약형을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상 범위가 넓어진 것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부담률이 급여의 경우 10%, 비급여의 경우 20%, 선택 특약의 경우 입통원 상관없이 30%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4세대의 경우 2021년 7월 이후 판매된 상품인데요. 3세대 보험료보다 저렴한 보험료가 장점이며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을 경우 무사고 할인 혜택이 있다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또 입통원 보장 금액이 확대된 것 또한 장점이죠. 하지만 1년 갱신 5년 재가입이라는 점과 보험금 청구 다발자에겐 1년 최대 300% 인상 예정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병원을 안 가면 그만큼 저렴하지만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상이 많이 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자기부담금이 적용된다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아까 이야기로 이어가자면 2021년 6월 전에 가입하신 1, 2, 3세대 가입자분들까지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자기부담금 한도가 적용되어 총 연간 청구액이 2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나머지 금액 역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만 2021년 7월 이후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금 한도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4세대 실비 가입자가 급여에 해당하는 병원비가 3천만 원 나왔을 경우 자기부담금 20%인 600만 원을 제외한 2,400만 원 보상받는 것이 아닌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에서 오바된 400만 원까지 보상받아 총 2,800만 원을 보상받는 것이지만 만약 4세대 실비 가입자가 비급여에 해당되는 병원비가 나왔을 경우 자기부담금인 30%, 총 9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되는 진찰이나 검사, 입원비, 약값과 같은 필수적인 진료이며,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용되지 않는 시력교정이나 도수치료, MRI와 같은 하면 좋은 진료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연간 본인부담금 한도와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전혀 다른 것이니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손보험의 어마어마한 혜택. 두 번째, 실비보험의 환급과 납입중지제도. 살다 보면 외국에 3달 이상 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모르시는 분들은 그대로 실비보험을 유지를 하신 상태로 다녀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실비 환급제도입니다. 이미 해외를 다녀오신 분들 이미 늦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출입국 사실 증명서와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 체류 사실을 입증하시면 그 기간 동안 지출된 실비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외 실비를 가입하셨다면 사후 환급이 아닌 납입 중지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라면 전부 적용 대상이시니 꼭 잊지 마시고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납입 중지제도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 단체로 실비가 가입되어 있어 퇴직을 하시게 되는 경우, 퇴직 이후에 실비가 없게 되며 개인적으로 실비를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럴 경우 새로 실비를 가입하려 하실 때 병력이 생기거나 나이가 들어 실비 가입에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생길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회사 실비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실비를 가입해 이중으로 실비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경우 납입중지제도를 활용하실 상황입니다. 납입중지를 한 후 회사 실비를 이용하시다가 퇴사 후 필요한 시기에 재개시키면 되기 때문이죠. 원래 2021년에는 개인 실비만 중지가 가능해서 단체 실비로 무조건 보상받아야 했었지만 23년부터는 단체 실비가 중지가 가능해져서 회사에서 내주던 단체 실비 비용은 본인에게 환급받으실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장점이 많은 실비보험, 하지만 한 가지 주의사항을 모르고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실비 청구 시기인데요. 실비를 매번 청구하시면 나중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보험을 리모델링 하실 때 보험회사에 본인의 잦은 청구 이력을 남겨 제약이 생기거나 부담보나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치료받은 시기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실비를 가입하고 난 후나 리모델링을 한 후에 몰아서 청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은 알릴 의무에 관한 것인데요.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때 알릴 의무에 관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미리 실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병원을 방문한 이력에 관해서 비밀로 하신다면 나중에 보험사 측에서 보험료 부지급이나 강제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꼭 알고 정확히 알릴 의무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더욱 궁금하시다면 위의 영상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비보험의 어마어마한 혜택을 다뤄보았는데요. 또 다른 보험에 관한 궁금증이 생기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보험 문맥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보험구조대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